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손을 내밀었는데 지금 계속 뿌리치고 있어요. 네. 왜 그럴까요? 유승민 아. 전 의원은 일단 인요한 위원장하고 만나갖고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인요한 위원장도 코리안 젠틀맨이고 애국자던데 이렇게 뭔가 좀 케미가 맞아 가는데 네. 이준석은 지금 손을 뿌리치고 있어요. 그렇죠. 유승민과 이준석의 가장 큰 차이는 세력이 있다 없답니다. 이 둘을 함께 묶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로 추구하는 바와 지금 달라요. 왜냐하면 유승민은 세력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옛날에 원내대표 할 때 뭐 수석 부대표가 있다고 하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유이동입니다. 유이동이 지금 유승민 사람이라고 하지만 현재 당 지도부로 갔잖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난 유승민 사람 아닙니다라고 당에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승민은 사실 인덕이라든지 이게 없는 사람, 팀 플레이를 못하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준석은 어쨌든 천하용인이라고 있고 또 청년들 일부가 예를 들어 신인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쨌든 세력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유승민은 뭐 절박하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당장 뭐 자기를 좀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길 원하는 사람. 이고 이준석은 다르죠. 이준석은 어쨌든 자기는 지금 대구에 무소속으로 어떻게 가볼까 뭐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인요한이가 잘못돼야 혁신이 실패해야 그렇죠. 그게 딱 명분을 얻어갖고 나는 국민의힘하고 절별이다. 봐라. 내가 얘기한 대로 이 당 망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요한의 손을 지금 계속 뿌리치고 있는 거예요. 탈당하려면 빨리 하지. 간보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경향신문에다가 그저께 이준석 칼럼이라는 걸 썼는데 거기 보면은 이준석이가 과대망상에 사로잡혔는지 그동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악담을 한두 번 한 건 아니지만 참 해도 너무한다. 거기다가 뭐 공갈 같은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우선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통치 스타일이 기술적 미숙에 그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관통하는 맥은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된 어법이라든가 끝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어요. 뭐 이준석의 윤 대통령에 대한 악담은 제가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A4 용지로 한 6장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그만둔 시점부터만 따지더라도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 제일 처음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남 지구를 떠나겠다부터 시작을 해갖고 저주의 뭐 완전히 끝판왕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칼럼은 그야말로 윤석열이라는 한 사람, 인간에 대한 모멸 있죠. 거의 모멸을 주다시피 합니다. 여러 가지가 얘기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 자체를 완전히 어떤 뭐랄까요 컴플렉스 덩어리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인격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분석을 한답시고 두려움과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규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준석 자기 정도 수준에서 경강부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끌어들여갖고 이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갖고 뭐 자꾸 자기를 쫓아내고 뭐 나경원 쫓아내고 뭐 그랬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자기만 얘기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나경원 이 네 사람을 얘기했지만 이 네 사람이 두려워서 다 이렇게 쫓아냈다 또는 당대표를 못하게 주저앉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라는 게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스타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번에 YSDJ 또 노무현 MB 이런 사람들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엮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들어가지고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특혜 의혹이 자기도 경제 공동체로 처가오고 이렇게 뭐 엮일까 봐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는데요? 그 행위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피 한 방울 안 섞인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로 엮어
엮었다는 그 주체가 어쨌든 윤석열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준석은 대놓고 그것 때문에 탈당한 사람 아닌가요? 예. 그 대놓고 이 이유 때문에 바른정당에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키즈라는 그 이준석이 박근혜 대통령을 대놓고 비난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뭐 박 대통령을 지금 뭐 경제 공동체로 엮었다 이렇게 좀 뭐랄까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거기다가 채모 상병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홍수 때 숨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정훈 대령이 윗선 책임을 물으려 했는데 탄압을 했다. 네. 이것이 수사가 될 경우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윤석열 그 스타 검사가 더 잘할 것 아니냐. 네. 자기가 조국 수사를 해갖고 일어선 것처럼 자칫하면 이 문제가 자기한테 칼날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해갖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윤핵관 네. 이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자기를 쫓아냈는데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 자기를 배신할 거다. 이런 두려움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거기다가 우병우, 네네. 최경환 이런 사람들도 감옥에 보냈는데 수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내년 총선에서 이용주나 양산에 당선돼갖고 정치 복귀해서 국회에 들어가면은 또 자기한테 칼날을 들이댈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또 들고. 야, 참 어이가 없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그 11.6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네. 두 사람이 만난 건 어떤 의미를 저는 또 갖고 있냐면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보낸 거거든요. 내 이름을 팔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다. 라는 그 선을 확실히 그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우병우, 뭐 최경환 이렇게 해서 무소속 운운하지만 이 사람들이 선거에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을 탄압 뭐 감옥에 보냈다 이 얘기로 지금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근데 마치 지금 이준석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가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몰아붙이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끌어다 붙였죠. 저는 하나 이 칼럼에서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입당하기 전에 네. 당을 완전히 뽀개고 대표를 3개월 내 내쫓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담긴 녹취록이 공개가 되었다. 네. 그 녹취록을 공개한 사람이 몇 달 전 대통령실에도 이 사실을 전했다. 그리고 이 녹취를 공개한 이들은 이와 비슷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라든가 그 대통령 되기 이전에 여러 가지를 했던 내용들을 담은 녹취록을 500여 건이나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자. 이건 뭡니까? 협박입니까? 공갈입니까? 이런 공갈이죠.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까? 난 처음 들어봐요. 한 게 그 언론에 나왔었지요. 그 이름이 제 기억이 안 나지만 모 씨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이 입당 문제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이 입당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근데 자신은 어쨌든 굉장히 이 입당을 해서라도 이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자기를 비난하고 있지만 어찌됐든 그거와 상관없이 뭐 입당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 A씨가 입당을 하지 마라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입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 굉장히 길게 얘기했거든요. 그 A씨가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석에서 한 얘기들을 다 녹취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녹취를 했어요. 그래갖고 JTBC인가 거기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이준석을 쫓아낼 수 있다 이 얘기 당을 뽀개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 그런 뉘앙스는 전혀 또 아니고요. 500여 건이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그건, 이준석의 이 칼럼을 보면은 예. 자기도 어느 정도 그걸 알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A라는 사람이 어쨌든 그걸 공개했으니까 그 사람을 믿은 윤 대통령이 참 전 깝깝하긴 한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전부터 저 사람 들어오면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우주로 떠나겠다라고 막말을 했던 그 당시에 이준석이 전 검찰총장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면 그날의 그 대화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대화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의 이야기는 예. 내가 그
미공개된 500여 건의 녹취록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나도 이걸 공개를 하겠다. 이게 협박입니까? 아니면은 협상을 위한 뭐 술수입니까? 협상이 불가능하죠. 이미 이렇게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더군다나 경향신문이 이거를 네. 사실 이용할 걸 뻔히 알잖아요. 네. 그러면 경향신문에 가서 실론이라고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맨 첫 글자 마지막 자까지 윤 대통령을 아주 정말 몰아붙이면서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는 이 칼럼을 썼는데 끌어안으라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철권 통치자들은 늘 불안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역사에 오명을 남게 되는 것을 두려움에 빠져 있다. 아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윤석열 대통령 내가 실패한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아니 저는 도리어 그런 경계심이 대통령한테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와 국민들의 심판이라든지 또는 역사와 국민들의 시선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이거를 늘 생각을 하고 국정에 임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다. 아니 그러면 말이 달라요. 이준석이 지금까지 윤 대통령을 비난한 그런 어조 중에 뭐가 있냐면 무소불위다. 국민들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의 어떤 스타 검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비난을 해왔는데 오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과 그러면 철권 통치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데요? 저는 전혀 맥락이 안 닿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칼럼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하고 그 칼럼에 품격이 있어야 하고 그 칼럼에서 자신의 내공이 드러나야 이게 좋은 칼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준석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통령 칼럼을 보면은 이준석의 어떤 지적 역량이랄까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진짜 뭐라고 합니까? 얕기가 말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게 드러나죠. 예.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이 이런 칼럼을 이제 뭐 진보 좌파의 대표적인 언론에다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칼럼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칼럼을. 아예 그 코너명이 있더라고요. 이준석의 실론. 네. 이거는 연재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보통. 그러면 그러니까. 연재를 하겠다라는 얘기고 몰렸죠. 왜 몰렸냐면 저는 혁신위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지 이준석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근데 또 인요한 위원장이 자기한테 손 내밀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 있잖아요. 지금 우리를 품어 안지도 않고 말이야. 혁신이 말도 안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천하람한테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고 신인기한테도 같이 하자고 얘기했고 이준석한테는 못하지. 전 대표한테 혁신위원 해주세요. 못하잖아요. 당연히. 대표 예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계속 이준석 다 품어 안으려고 그랬는데 너네가 지금 안 가잖아. 자, 진중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공은 이준석한테 갔는데 이준석이 이걸 거부하면 이준석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몰려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건 이준석이다. 그러네요. 예. 여론이 이준석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론이 지금 안 좋고 혁신위에 이렇게까지 막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 나가 인터뷰해야 되는데 2년 인터뷰가 더 많아 지금. 그렇죠. 매일같이. 예. 그러니까 이거 실론이라도 써야 되겠구나. 이게 내 이슈를 계속 내가 주도해야 되겠구나. 이 발로라는 겁니다. 예. 아무튼 이준석도 거의 폭망의 수준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탈당을 하려면 빨리 나가는 게 본인을 위해서나 그럼요. 국민을 위해서나 아주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칼럼을 쓰면서 어떻게 당이 남아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쓰면서. 그러니까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